오버더탑 코멘트 11월 30일. 안녕하세요. 미국의 추수감사절로 금요일에 금융시장은 일찍 문을 닫았으며 오늘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내일은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알아보고 서학개미들을 위해서 미국 기업에 대한 내용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가상화폐인 리플에 대한 내용도 있고 서학개미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한국 기업들의 문제점 등까지 많은데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6년 동안 독일의 총리를 했던 메르켈 총리의 700페이지가 넘는 회고록이 지난 화요일에 30개국에서 동시에 발간이 되었으며 그 안에는 재미난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루마니아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 메르켈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그녀는 푸틴의 침공 이후 혹독한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녀는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침략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며 나토에 가입하더라도 항상 침략할 준비가 되어 있는 푸틴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29일에 유럽의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최종 승인을 내렸습니다. 대한항공은 12월 20일까지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금 1조 5천억 원 중 남은 8천억 원을 납입해 인수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은 즉시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2021년 7월에 아시아나항공은 상장 적격성 심사에서 상장 유지를 결정을 받고 주식 거래가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합병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거래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상장 폐지가 되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올해 들어서 8.58% 오르고 있고 작년에는 15.59% 올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들어서 4.96% 하락하고 있고 작년엔 2.48% 올랐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주주가치 재고 등을 목적으로 1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11월 28일부터 2월 27일까지 매입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것은 총 발행 주식수의 1.7%입니다. 올해 들어서 8.98% 오르고 있고 작년에는 18.56% 올랐습니다. 반면 독일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은 인도의 자회사가 인도 당국으로부터 약 14억 달러, 1조 9,586억 원 정도의 수입 관세를 회피한 혐의로 탈세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주가는 올해 들어서 28.95% 하락하고 있고 작년에도 24.96% 하락을 했습니다. 유죄로 판명될 경우 폭스바겐은 최대 28억 달러, 3조 9,186억 원 정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현대 폭스바겐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생산을 위해 마하라슈트라주에 18억 달러, 2조 5,182억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이 터진 것이며 폭스바겐은 여전히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는 소수업체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폭스바겐의 미래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스웨덴의 노스볼트는 지난주 목요일에 미국에서 파산 보호 신청을 했고 CEO는 사임을 했습니다. 회사는 약 일주일 동안 운영할 현금만 가지고 있으며 파산 절차를 위해 주주이자 가장 큰 고객인 스웨덴의 트럭 제조회사 스캐니아에게서 1억 달러, 1,400억 원 정도의 신규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고 파산 기간 동안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개 국가에 걸쳐 약 6,6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이 회사는 내년 1분기까지 구조조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이 회사의 최대 주주로 2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한 이유는 전기차의 수요가 예상보다도 더 느리게 성장하고 있고 전 세계 배터리 생산의 85%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스웨덴 정부는 아직은 이 회사의 지분을 인수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주식시장은 이번 주에도 상승을 했으며 업계는 12월 주요 정책회의에서 정부의 더 큰 경제적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수인 CSI300은 금요일에 2.3%까지 급등하며 3주 만에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주로 기술주, 헬스케어, 소비재 부문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중국의 국방부 장관이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은 세 번째 중국의 국방부 장관이며 불과 12개월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말레이시아와 함께 중국에 대해서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의 리센룽 전 총리, 시니어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는 6일간의 공식 중국 방문을 마치면서 중국과 싱가포르의 관계는 세계적으로 불확실한 시기에 특히 중요해졌다며 중국과의 귀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많은 고위급 인사들과 회담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루블은 미국이 세계 금융 시스템과 연결된 약 50개의 러시아 은행에 제재를 가한 11월 21일 이후 달러 대비 약 8%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2022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루블의 가치는 8월 초 이후 4분의 1이 하락을 했습니다.
루블의 하락은 투자자들이 저축을 주식에서 예금으로 옮긴 결과 주식시장이 20% 이상 하락하면서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은행의 예금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인 21%보다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인플레까지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루블이 10% 약화되면 인플레이션이 0.5% 올라가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루블이 지난 4개월 동안 하락을 했고 인플레는 1.5% 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블의 약세는 러시아의 수출 기업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가격은 대부분 달러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 또한 루블의 약세를 즐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로서의 이전 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통 예비 심사는 2, 3개월이 소요되며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내년 1월 말 또는 2월 초에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 상장이 되면 아무래도 코스피에만 투자할 수 있는 펀드의 매수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업계에서 선두를 달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는 52.31% 하락하고 있고 작년에도 50.66% 하락을 했습니다. 호주의 상원에서 금요일에 16세 미만 어린이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현재까지 있었던 가장 강력한 조치 중의 하나이며 물론 거대 IT 기업들은 1년 후에 발효가 될 이 법률에 반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엔 엄청난 벌금을 낼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 사용자나 부모는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지령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행이 될까요? 즐거운 토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